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논문 주제를 Probabilistic Terrain Mapping for Mobile Load with Uncertain Localization에 대한 논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18년 바리엘 레터에 게재된 논문인데 사실 18년도라고 해서 조금 오래된 것 같은데 사실 엘리베이션 매핑에 대해서는 소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션 매핑을 쓰는 태스크들이 좀 있습니다.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로코모션이나 실제로 모션 플래닝 할 때 엘리베이션을 쓰는 이유가 약간 컨택트 포인트를 좀 찍으려고 좀 엘리베이션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렌지 센서를 이용해서 실제로 그러니까 로컬한 상태에서의 엘리베이션이 일관적이게 어떻게 잘 나올 것인가에 대한 페이퍼입니다. 그리고 이 저자분들을 보시면 일단 피터 펜케우저 분이랑 마이크 브래쉬 그리고 마르크 후터 분이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피터 펜케우저 분이 그 애니버틱스 있잖아요. 그 애니버틱스의 CEO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분이 이 전에 논문을 낸 게 이제 센트릭 로봇 엘리베이션 매핑이 있는데 그것도 되게 유명합니다. 사실 그 논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논문이 약간 파이프라인을 제공을 한 논문이고 이제부터 실제로 로봇한테 올렸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그걸 고도화를 시킨 내용이 이 페이퍼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소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 페이퍼의 주된 목적은 사실 로컬 패스가 주어졌을 때 실제로 로봇이 쿼드러플 로봇 타겟이긴 한데 쿼드러플 로봇이 실제 패스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가야지 안정적이게 갈 수 있게 하는 거에 대한 태스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로컬 패스가 약간 여기 있어. 근데 이 패스를 가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약간 러프한 터레인이나 러프한 터레인이나 약간 장애물이 엄청 많은 지역에서는 컨택트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런 태스크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전에 이제 대부분의 맵핑 같은 매핑 같은 거는 이제 월드 센트릭 기준에서의 매핑을 초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어, 글로벌 맵을 잘 따자는. 근데 실제로 어, 로코모션이나 그 태스크 그 로봇한테 그 컨트롤러 단에서 월드 센트릭 맵이 있으면 일관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맵의 형태가 로컬 맵의 형태가 바뀔 텐데 사실 이 내가 계속 이 글로벌 지도가 있으면 내 로봇이 위치가 계속 바뀌게 될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월드 센트릭의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애초에 이 페이퍼에 가져가는 거는 로봇 센트릭 매핑 한마디로 로컬 맵의 입장으로 어떻게 일관적이게 로컬한 맵에서 어떻게 일관적이게 맵을 잘 만들어내 나갈 것인가 그뿐만 아니라 그 맵에 대한 언스턴티까지 고려한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맵 표현 방식에 대해서 좀 미리 보자면 일단 크게 세 가지 모두들 알고 계시죠? 크게 세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래닝을 위한 약간 맵이라고 해야죠. 트리맵? 약간 오큐펀시 그리드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사용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큐펀시 그리드 맵이 트리맵의 대표적이고 이 같은 경우는 로우 컴퓨테이션이 있는데 사실 이 트리맵 같은 오큐pancy 그리드 같은 거는 실제 터레인을 표현하기에는 아주 적은 메저먼트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3D 볼루메트릭한 맵이 있는데 이 맵의 대표적인 맵은 옥토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토맵이 그리고 이게 이 3D 볼루메트릭한 맵 같은 경우에는 되게 높은 컴퓨테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데 또 이 3D 맵 같은 경우는 실제 터레인을 조금 잘 표현할 수 있다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또 3D 맵 같은 경우는 너무 높고 2D 맵 같은 경우는 너무 약간 메저먼트가 너무 없으니까 이거를 짬뽕해가지고 2.5D 맵을 만듭니다. 많이들 아시는 게 엘리베이션 맵이나 뭐 하이트 맵이랑 엘리베이션 맵이랑 동일하다 보는데 그래서 하이트 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3D 볼ю메트릭 맵은 동일한 XY 좌표에서 여러 개의 Z축이 있을 수 있는데 2.5D 맵 같은 경우는 동일한 XY 그 좌표에서는 하나의 큰 높이를 가지고 있는 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컨트리뷰션을 좀 보자면 어, 맵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로컬한 2.5D, 그러니까 로컬한 엘리베이션 맵을 만드는데 그게 일관성 있게 만든다의 컨트리뷰션이 있고, 실제로 그 맵에 대한 프로파게이션을 데리베이션 한다는 컨트리뷰션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 컬렉션 단계와 그 맵을 실제로 올려주는 단계를 나눔으로써 맵 업데이트하는 컴퓨테이션을 되게 줄일 수 있다는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한 인바이러먼트. 이게 다이나믹한 인바이러먼트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거예요. 로컬한 입장에서 다이나믹한 거지. 약간 시간 입장 말고 실제로 움직이는 내가 보는 환경에 대해서 움직이는 오브젝트에 대한 인바이러먼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거할 수 있게. 왜냐하면 얘를 제거를 해야 되는 게 그 하이트맵이 있으면은 사실 계속 그 하이트는 남아 있을 그 환경이 바뀌면은 하이트가 남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가 필요해서 가시성 맵이라고 그냥 약간 가상의 현재 메저먼트에 대한 가상의 맵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적용함으로써 이제 어 다이나믹한 오브젝트도 그냥 검출할 수 있다. 검출보다는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소드 부분을 좀 보시면은 프레임워크는 되게 간단합니다. 사실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프레임워크는 진짜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데이터 컬렉션 단계와 데이터 프로세싱 단계가 나눠져 있고 데이터 컬렉션 단계는 이제 레인지 메저먼트를 통해서 하이트를 추정을 하고 그리고 하이트에 대한 베이언스까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로봇 모션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 하이트만 추정하더라도 사실 이게 로봇이 보는 입장에서 일관적이게 표현을 하려면은 로봇 모션에 대한 보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로봇 모션에 대한 저기 보시면 프로파게이션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이제 로봇 모션에서 이제 그러니까 구하게 되고 그리고 하이트와 실제로 그 프로파게이션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두 개를 가지고 맵 퓨전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맵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 맵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제 언설테인티가 포함이 되면서 하이트 맵까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데피니션부터 보게 되면은 이 데피니션 같은 경우는 되게 그냥 간단합니다, 사실. 이너셜 프레임이 있고, 그러니까 좌표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맵 전체 안에 네 개의 좌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너셜 프레임은 그냥 완전 초기 원점 좌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 페이퍼에서는 실제 터레인 원점 좌표라고 하는데 시작되는 거나 뭐 실제 초기 좌표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너셜은 초기 원점 좌표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고 로봇 베이스 프레임은 이제 로봇에 대한 그 좌표계 있고 센서 프레임은 센서에 대한 좌표계이고 맵은 여기 맵의 그 엘리베이션 맵에 대한 좌표계. 그래서 각 사이의 관계는 이미 저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거를 그냥 트랜스폼은 어떤 형식으로 나오냐? 이 R 언더 BS와 파이 언더 BS로 나옵니다. 이 R 언더 BS 같은 경우는 그냥 어 베이스와 센서 사이의 그냥 트랜스레이션이고 이 파이는 그냥 베이스와 센서 사이의 로테이션입니다. 따라서 얘도 이렇게 나오고 뭐 I와 B 그러니까 이너셜과 베이스 사이에도 이렇게 똑같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데리베이션을 좀 하려고 이 논문에서 데리베이션을 좀 하려고 틸드비를 조금 언급을 하는데 이 틸드비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로테이션이 이 원래 로봇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 있는 게 롤 피치 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롤 피치를 고정을 하고 그 이너셜이랑 이너셜 이게 E의 ID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이너셜의 그냥 Z축입니다. 예, Z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Z축과 그리고 그 Z축과 tilde B 사이의 로테이션 관계는 요 앵글만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tilde B 같은 경우는 그냥 데리베이션 하기 쉽게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너셜과 베이스에 대한 로테이션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사실 이너셜과 tilde B는 요에 대한 로테이션 매트릭스로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은 롤이랑 피치는 어디서 계산하냐? tilde B와 그냥 B 사이에서 로테이션 매트릭스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푸사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 EIG 여기 이너셜의 Z축 그냥 Z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Z축과 그 요 앵글을 말하게 되는 거고 세타 같은 경우는 tilde B와 B 사이의 피치 앵글 그리고 마지막은 필드 B와 그냥 B 사이의 롤 앵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좀 고정을 시킨 프레임이 그 이너셜이랑 맵 프레임 관계에서 그러니까 Z축이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롤 피치는 고정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맵도 그냥 한마디로 I와 맵의 이 Z축과 요 앵글만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P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의를 하게 되냐면 추정된 하이트와 그리고 실제 XI, X좌표, Y좌표로 추정이 됩니다. 일단 먼저 아까 이제 코렉션 단계에서 이 레인지 메저먼트로 하이트와 여기 하이트 이거는 메저먼트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긴 한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인지 메저먼트를 가지고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P를 얻을 때 어떻게 얻냐를 보시면 되게 간단합니다. 이 언더 SP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센서로부터 관측된 포인트 클라우드 값입니다. 그리고 이, 이, 이 P 빼고 여기 안에 있는 게 이제 센서 프레임으로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으면 이거를 맵좌표계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P는 실제로 저희가 얻고 싶은 거는 사실 XY 값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이트 값을만 필요로 해가지고 하이트 값에 대한 프로젝션 매트릭스. 실제로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은 여기서 나오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민 값은 실제로 어, 포인트 클라우드의 맵 좌표에 해당하는 Z 값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여기서 자코비안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제가 조금 이쪽 부분이 센서 메저먼트에 대한 자코비안이고 이쪽 부분이 그 센서 로테이션에 대한 예, 자코비안입니다. 이게 왜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온 저자가 이거를 왜 이렇게 했냐라고 말은 하진 않았는데 예측 제가 생각하는 걸로는 일단은 하이트를 추정을 할 때 실제로 오차가 생기는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센서와 그 로봇의 로테이션의 관계 때문에 어, 관계 때문에 오차 추정된 하이트가 오차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아무래도 이 오차 값을 줄이려고 밸런스에 대해서 자코비안을 이런 식으로 센서와 실제 로테이션에 대한 자코비안으로 나눈 게 아닐까. 그래서 그냥 이 자코비안 같은 경우에는 이 식 있잖아요. 이 식 그냥 미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는 자코비안과 이 센서에 대한 코베런스 매트릭스랑 이렇게 해서 제곱 형태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저희는 여태까지 했던 게 메저먼트에 대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정을 좀 해야 돼요, 사실. 어떻게 추정을 하냐, 이 하이트를.
여기서 나오는 게 칼만 필터가 조금 나오는데 1차 칼만 필터이긴 한데 실제로 이 칼만 필터식 자체가 뭐 되게 간단합니다. 솔직히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이 하이트 값은 정값이고 마이너스 승은 다 정값이고 현재 코렉션 되는 게 이제 플러스 승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보이시면은 이 그 전값에 대해서 현재 메저먼트에 대한 베리언스가 들어가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현재 메저먼트에 대해서 베리언스가 높다. 한마디로 현재 메저먼트가 노이즈가 높다. 이러면은 전값에 대한 화이트를 사용을 거의 하게 되고 그리고 화이트에 대한 베리언스 이게 높다. 이러면은 현재 메저먼트에 대해 가중치가 높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화이트를 추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화이트는 추정한 게 이렇게 되고 베리언스 하이트에 대한 베리언스를 추정한 게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엘리베이션 맵에 대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은 요거고 메저먼트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은 요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실제 중요한 값은 엘리베이션 에스티메이션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이제 저희는 그걸 했습니다. 얘가 센서로 받아보는 P에 대해서 하나의 포인트에 대해서 그 추정을 한 겁니다. 추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추정을 하는 단계였으니까 추정을 한 건데 여기서 문제가 모션에 따라서 이 추정한 값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하는 모션 자체가 로봇의 오도메트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언설텐티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 로봇 모션에 대해서도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이 맵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적인 로봇의 모션이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상적이게는 사실 모든 이상적이게는 그 저희가 추정한 하이트에 대해서 이상적으로 가장 잘 하려면은 전체 하이트 추정한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하이트의 주변 친구들을 보면서 원래 베리언스랑 민을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오도메트리가 되게 불안정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막말로 이게 포인트가 뭐 하나 추정했을 때 뭐 1000개가 나왔다 쳐. 근데 이 1000개를 주변 셀에 5개만 가지고 얘를 또 보정을 해야 돼. 그러면 곱하기 5가 되고 한마디로 컴퓨테이션이 되게 높아져요. 그래서 여기서 제안한 방법론은 임의의 베리언스를 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로봇 포즈가 조금 불안정하니까 이 로봇 포즈에 대한 그 오차 베리언스를 X축에서는 X민을 주고 Y에 대해서는 Y를 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 XY에 대한 거는 그 포인트에 대한 레졸루션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그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각각의 포인트의 레졸루션, 그러니까 그 길이, 렌스 쪽을 그 나누기 하고 제곱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컴퓨테이션을 줄이려고 실제로 그냥 베리언스를 임의로 그냥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포인트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원래 초기에는 하이트에 대한 베리언스만 나는데 그 하이트에 대한 베리언스는 1차원인데 이제 3차원으로 본 거죠. 한마디로. 이 하이트는 얘도 바뀔 수도 있는데 이렇게도 X, Y로도 바뀔 수도 있다라는 뜻의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하이트에 대한 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은 메저먼트 얻고 이제 그 메저먼트를 로봇 모션으로 또 보상을 시켜가지고 이것까지 추가시켰다. 여기까지는. 근데 실제로 어 로봇 모션 간의 그 로봇 모션 간의 그게 필요해요. 로봇 모션 간에
그 실제 포인트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필요한데 이게 약간 결론만 보여드리면은 이게 실제로 그거거든요. 그 다시 로봇 모션까지 포함해서 보정된 베리언스 매트릭스입니다. 이게. 근데 실제로 포인트에 대한 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있고 그리고 R이 이 트랜슬레이션이거든요. 트랜슬레이션에 대한 베리언스가 있고 그리고 그 로테이션에 대한 베리언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이 필요해요, 사실. 그러니까 실제로 저 코벨리우스를 정의를 하게 되려면은 저 식이 필요한데 저 식을 구하는 데리베이션이 지금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 이 tilde b와 그 맵 간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한마디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이스가 일정 베이스가 바뀌면은 이 맵도 바뀐 업데이트가 되는 형식이어가지고 K 타임에 대한 MK와 그 K 타임에 대한 그 로봇 베이스를 tilde B라고 하면 이제 실제로 그 아래 M2B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1번째 생긴 맵이 있고 1번째 생긴 맵에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점이. 그리고 이거는 M2 그러니까 두 번째 업데이트 됐을 때의 포인트의 그 포인트 그러니까 M2에서 바라본 1번째 포인트입니다. 그거에 대한 트랜스레이션이고 실제로 논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 그 M2에서 그러니까 맵 2에서 바라본 포인트와 이 맵 1에서 바라본 포인트의 상관관계를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솔직히 이 식만 보면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사실 트랜스레이션은 벡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벡터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요. 벡터 형태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하는 이유는 이게 그러니까 이 식이 진짜 이 M2에 바라본 P와 같냐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만들어낸 겁니다. 한번 보시면은 실제로 저희가 얻고 싶은 값은 그러니까 이게 이거가 되냐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되냐만 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얻고 싶은 값은 이걸 통해서 이거가 구해줄 수 있냐예요. 그래서 뒤에 먼저 해보면은 이쪽 뒤에 먼저 그냥 벡터 합 성질 있잖아요, 사실. 그 벡터 합 성질로 나타내면은 B1, M1, B1에서 M1, 그리고 M1에서 P, M1에서 P. 그러면 이게 알파 벡터가 되겠죠. 벡터 합 성질 때문에. 그리고 이쪽 필드 B1에서 B2. 근데 이게 마이너스를 취했어. 그러면 이쪽이 되겠죠. 그러면 이쪽의 합은 사실 이 벡터 B가 되겠죠. 왜냐면은 이쪽이 얘가 되고 이쪽이 알파 벡터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구했으니까 벡터 B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쪽 tilde b n2 마이너스를 취하면 벡터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벡터 b랑 얘만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n2p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관관계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요, 사실. 이거는 지금까지 했던 거는 벡터 형태, 그러니까 트랜스레이션 형태로 포인트 클라우드, 그러니까 그 연관되어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트랜스레이션만 보여줬으면은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그 포스에 대한 로테이션까지 포함한 식입니다. 이쪽이.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이쪽 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로테이션 쪽만 그냥 합치면은 조금만 계산하면 이걸 바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정을 해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이 데리베이션을 했는데 이 사람들도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식이 한 번에 나올 수 있을 수가 없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 보니까 가정을 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포인트 그러니까 M1과 M2는 같다라는 가정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M1과 M2가 같다라는 거는 이 인버스 tilde B1이랑 tilde B2의 인버스 취향 로테이션이랑 B tilde와 M1 tilde 하면은 사실 tilde B2 M1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사실 가정을 하면은
M1은 M2다. 라는 가정을 때리면은 일단 가정을 하고 데리베이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게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값을 통해서 실제로 이 M1과 M2가 같냐를 보여주려고 얘를 이 식을 위에다 때려 넣어요. 그 데리베이션 한 거는 이건 손으로 데리베이션 한 건데, 예. 근데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같냐면 M1에서 바라본 포인트와 M2에서 바라본 포인트는 같다라는 식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 식이 실제로 자코비안에서 쓸 수 있는 식이 나와버려요. 이렇게 되면 이 식만 유도를 했는데도 이것만 보여주면 자코비안에서 실제로 이 식을 쓸 수 있다라는 거를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 식이 진짜로 쓰여요. 언제? 얘 로테이션과 이 파이, 트랜스레이션과 이 파이에 대한 자코비안에 대해서 쓰여요. 그래서 위에서 구한 식이 이거 요 친구잖아요. 요 친구. 그래서 실제 자코비안 P에 대해서는 사실 얘 그 미분 때리면은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M1과 M2는 같으니까 그 아이덴티가 나와요. 같으니까 아이덴티가 나와요. 근데 이 로테이션에 대해서 그 미분 때려버리면은 이쪽 이렇게 나와요. 이쪽은 그냥 B2와 M2 사이에 있는 그 로테이션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이고 이쪽 파이가 이 파이에 대한 자코비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왜 이런 식으로 나오냐? 그것도 이거는 되게 쉬워요. 그냥 얘는 뭐 아이덴티인 거 뻔하고 얘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거 나오거든요. 데리베이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미분을 하면 이게 나와버리거든요. 왜냐면 얘가 개수니까. 그리고 얘가 좀 빡세요, 사실. 얘가 진짜 빡세요. 이거 미분 때리면은 이렇게 해서 얘가 M1이랑 M2, M1이랑 M2 같다라는 것 때문에 얘가 0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 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이 식을 통해서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식을 만들어낸 이유는 그 실제로 모션에 있는 x, y가 그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할 하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이 될 것인가에 대한 베리언스가 나와 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네. 그래서 이게 전에 있는 그 전에 있는 자코비안 아니 자코비안 자그 전에 있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나와버리고 실제로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계속 업데이트되는 식으로 나와버리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어, 얘를 조금 더 모션을 추가해서 이렇게 여기서 얻은 모션을 조금 추가해서 보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가게 되냐면 어 실제로 여기가 저희가 구했잖아요. 그 메저먼트를 통해서 하이트에 대한 추정값을 구했고 그리고 두 번째에는 이 전에서 구했죠. 여기에서 구했죠. 근데 이게 어디서 쓰이냐? 언설텐티를 판단할 때 좀 쓰이거든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해서 언설텐티를 판단을 하냐를 말해 보면은 일단은 메저먼트를 통해서 우리 하이트랑 베리언스를 구했어요. 그죠? 근데 이 하이트랑 베리언스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 PDF를 알 수 있잖아요. PDF를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신뢰 구간이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이 하이트가 주어졌을 때 그 여기서 구한 매트릭스 베리언스를 통해서 신뢰 구간이 몇 퍼센트가 되냐에 대한 확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CDF가 그냥 신뢰 구간을 좀 나눠가지고 PDF 누적하는 게 CDF입니다. 근데 이 시그마 2가 나오는데 이 시그마라는 게 사실 그 예전에 좀 배웠듯이 뭐 1시그마는 막 그 68.2% 안에 내가 추정한 게 있을 거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률이고 그 CDF에 대한 아웃풋이 그리고 이 시그마는 95%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내가 추정한 게 여기에 들어가냐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한 게 이제 이쪽 부분은 사실 시뮬레이션으로 일단은 엘리베이션 맵을 딴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실제 이 가장자리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 멀리서 보면은 내 메저먼트가 높이가 요만한 건 맞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포인트가 잘못 찍혀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더 밑으로 찍혀가지고 엘리베이션이 조금 가장자리에서 유난히 언설턴티가 높아요, 사실. 근데 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가장자리에서 언설턴티가 높다는 게 개인적으로 이 테스크 로봇 그 컨택트 포인트 입장에서는 솔직히 가장자리에 짓는 것보다 언설텐티가 낮은 이 평면에 찍는 게 훨씬 낫거든요, 사실. 그래서 약간 일부러 이런 시그마 형태로 줘가지고 언설텐티를 이런 식으로 계산한 게 아닌가. 애초에 그러니까 가장자리에 아예 못 가도록 하게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그 이 언설텐티 같은 경우 주변 픽셀 아니 주변 포인트 클라우드 가지고 조금 그 헤이트 민을 구해가지고 나오는 게 언설텐티거든요. 주변에 있는 것만. 그래서 가장자리가 유독 높아지면은 이렇게 되면은 민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언설텐티가 가장자리에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말했던 게 다이나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진짜 움직였을 때 내가 먼저 엘리베이션을 여기 있는 엘리베이션이 찍혔어. 그러면은 이게 만약 움직이면 어떡할 거냐. 이걸 어떻게 보상할 거냐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냐면 일단 이게 현재 컬렉션된 값이고 이게 전에 있는 컬렉션된 값이잖아요, 사실. 이거의 헤이트가 스레스홀드보다 이상이 되면은 스레스홀드 이상이 되면은 임의로 베리언스를 추가로 주입하게 돼요. 그러니까 엄청 갑자기 내가 원래 여기 하이트가 찍혔는데 갑자기 여기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이상하네 이러면서 베리언스를 임의로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P가 그 현재 메저먼트잖아요. P가 그 맨 처음에 봤던 막 P가 현재 메저먼트에 대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해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Hmax를 잡거든요. 이게 Hmax라는 게 임의로 그 P에 그러니까 현재 메저먼트 이게 현재 메저먼트의 하이트 값에 임의로 3의 이 3의 3을 임의로 그냥 노이즈를 주는 거지. 높이는 거예요. 그냥 임의로. 근데 이 높였는데 실제로 커렉션 된 거를 또 뺀 것보다 작으면은 그거는 애초에 거기에 애초에 지금 그게 안 잡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얘는 메저먼트 값이고 얘는 추정된 거예요. 얘는 이거는 현재 메저먼트고 얘는 그 추정된 거예요. 이쪽이 사실 그 약간 가상 포인트거든요. 얘가. 그래서 이 가상 포인트랑 현재 실제로 그 커렉션 된 거에 임의로 베리언스를 빼면은 뺐는데도 이 Hmax보다 크다. 이러면은 아예 그쪽 지역이 있으면은 얘를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로컬한 입장에서 계속 일관성 있게 가져가려면은 얘가 움직이면은 실제 하이트가 있는 것도 없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걸 하이트를 지우게끔 하는 게 이 과정에 속해요. 그래서 실제 커렉션 된 거에 임의로 이 3 시그마에 해당하는 밸런스를 뺨으로써 Hmax보다 크면은 거의 진짜 없는 거다라고 판단해서 아예 지워버린 예, 결과입니다. 결과는 간단합니다, 사실. 이 시뮬레이션 ABC 구간을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간 거에 대해와 그 링크텐티를 계산을 하는데 그냥 자리 쪽이 되게 높.
태스크의 관점이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가장자리가 굳이 언설텐티가 낮아봤자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거기에 팔을 집었어 내가. 팔을 집었는데 뭐 삐끗하면 어쩔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좀 만드신 게 아닌가 이 저자도 싶습니다. 이거는 실제 리얼 트레인에서의 환경 그거입니다. 어 이쪽을 보시면은 이 검정색 아니 검정색 그 타원 형태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여기는 이쪽 이 빨간색 영역이 내가 현재 보는 메저먼트예요. 근데 사실 이 뒤에 있는 거는 그 믿음직스럽지 못한 그러니까 이 타원이 크다라는 의미는 언설텐티가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던 뒤에 있는 지역은 엘리베이션이 부정확하겠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사실. 근데 실제로 내가 보는 지역, 가시성이 있는 지역에는 언설텐티가 되게 낮아요.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파란색 음영 지역이 언설턴티를 포함을 하는데 이, 여기가 뒤에 있는 지역이에요, 사실. 이 빨간색 줄이 현재 내가 보고 있는 메저먼트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지역은 언설턴티가 되게 높다. 근데 그게 당연하죠, 사실. 그냥 내가 앞에 보고 있는 것만 일관성 있게만 나오면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앞에 있는 거는 언설턴티가 되게 낮으면서 트레인이 잘 만들어진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거는 그 다른 방법론을 좀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게 그거예요. 센트릭 로봇. 그러니까 이 논문 페이퍼 전에 했던 거입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그 신뢰 구간, 아까 그 언설턴티 계산할 때 신뢰 구간에 대해서 적용을 안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가장자리에 대해서 언설턴티가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한마디로 얘 파란색 음영이 언설턴티인데 이 평평한 지역에 그 언설턴티가 되게 높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오버가 됐어요. 사실 이 오버가 안 좋은 게 여기는 진짜로 갈 수 있는데 이 언설턴티 때문에 못 가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페이퍼에 대한 보상을 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거는 실제 모션이 없을 때 하이트만 가진 베리언스를 통해서 어, 실제로 터레인에 대한 언설턴티를 계산했을 때는 평면 그러니까 사실 지면 있는 쪽은 가야 되는 지역인데 이쪽이 언설턴티가 되게 높아지게 되면은 이쪽은 내가 컨택트 포인트에 줄 수 있는 그게 없거든요. 그 정보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거는 애초에 로봇 모션을 안 한 거. 얘는 잘못된 고정된 실내 구간을 사용한 거. 얘는 현재 제한된 방법론입니다.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이, 이, 이 논문에서는 실제로 센서와 로봇 모션을 통해서 진짜 실제로 센서와 로봇 모션을 통해서 일관적인 로컬한 엘리베이션 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결론이 있고 실제로 그리고 이렇게 컴퓨테이션을 되게 줄일 수가 있다. 이 코렉션 단계와 퓨전 단계에서는 되게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 실제 데이터를 실제 터레인과 그리고 시뮬레이션 터레인에서 환경을 실험을 해봤다. 이거 이제 이분들이 이제 2018년대 이후긴 한데 어 이게 2018년대 이후니까 사실 이 연구가 됐었겠죠? 사실 그거 확인을 못 해봤는데 어쨌든 이때 당시에는 가만히 있을 때의 모션에 대한 드리프트가 애초에 일어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따로 페이퍼는 따로 못 봤습니다, 사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고 질문 받겠습니다.